서울 서울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걷는 보행로부터 자주 찾는 공원, 그리고 복지시설 같은 공공 건물까지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유니버설 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서 발표했습니다. 이 유니버설 디자인의 의미와 가이드라인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문화본부 디자인 정책과 변서영 과장 나오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네, 유니버셜 보편적인 디자인, 뭐 해석하면 그런 네, 건데요. 예. 정확합니다. 예. 아, 그래요? 네, 유니버셜 디자인은 모든 사람을 배려하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네, 그래서 평균적인 어떤 디자인이 아니라 네. 여러 사람이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환경을 고려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형식이 있는 디자인이 아닌 뭐 인식이고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해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에서 채택한 모양인데요. 네, 유니버셜 디자인이 도입해야 되는 건 이제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저희가 네. 서울시가 디자인 정책에 대한 보완하는 측면이 있고 네. 이제 또 하나는 서울의 어떤 다양성이 강조되는 사회 환경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서울시는 2007년에 그 디자인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뭐 도시 시설물이라든가 환경을 계속 개선을 해왔습니다. 해서 2010년에는 뭐 세계 디자인 서울이라는 그런 디자인 위상을 갖게 됐는데 전임 오세훈 시장이 디자인 많이 강조했었죠. 많이 강조해서 이제 조금 더 아름다운 서울, 세련된 서울을 위해서 계속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장애인 법률에 관해서 예. 거기에 의거해서 조금 일률적인 지침을 적용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통의 이용자는 어떤 면에서는 부족한 점을 느껴와서 네. 거기에 대한 좀 보완이 필요했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서울시가 장애인이 저희가 이제 2015년 기준으로부터 한 4% 정도 됩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노인 인구가 지금 현재 한 12% 네. 서울시 인구의 한 12% 정도 되고 지금부터 10년 후에는 더 2027년 예, 한 200만 정도로 한 20%가 될 것으로 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노령화에 대한 사회의 변화라든가 그다음에 서울시가 점점 이제 국제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관광객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외국인 가정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거기에 그 외국인에 대한 그런 또 정책이 또 하나의 요소로 발생하는 그런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성이 또 하나의 사회 환경의 변화를 가져왔고 네. 저희 디자인 정책에서도 이런 모든 사람들이 편리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그런 모든 사람을 배려하는 디자인 이런 것들이 도입해야 될 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기존 가이드라인. 그러면은 기존 가이드라인은 이제 뭐 어떤 특정 집단이라든가 특정 소수만을 위한 가이드라인이었고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것은 지금 관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여러 계층과 집단과 이런 사람들 다 통틀어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얘기하는 건가요? 어떤 거예요? 네,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서울시에서는 이제 그래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편리면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외형면 이런 네. 면을 많이 정해서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름답고 그런 거보다는 네, 아름답고 이런 면도 세련된 면도 뭐 추구해야 중요하지만, 되지만 또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은 그런 거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추진되어 왔는데 네. 이제 이번에 유니버셜 가이드라인은 사실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네. 뭐 연령이라든가 뭐 그런 분들까지 고려해서 지금 이 분야별로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것들을 다 통합해서 관련 법률을 다 통합하고 거기에 누구나 배려하는 이런 유니버셜 가이드라인의 개념을 담아서 좀 더 실행력을 확보하는 그리고 좀 통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죠.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네네. 더 구체적으로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자료를 저희 방송국에서 준비한 것 같은데요. 네네. 이 자료 사진을 보면서 왜 이것이 유니버설 디자인이다. 네. 어떤 차이가 있다.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싶은데요. 네네. 네. 네, 좀 보여주시죠. 네, 자료 준비된 것을. 네. 네, 지금, 네. 맨 왼쪽 거는 왜 어떤 겁니까? 지금 저거는 무슨 표지판 같아요? 화면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네. 저 유니버셜 가이드라인은 그 가로 영역에 우선
그 누구나 걷기 쉬운 평탄한 길을 기본으로 해서 원하는 것까지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 표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공 화장실에는 영유아 동반자 장애인 이용 가능 여부를 픽토그램으로 제공해서 이용 그러면 가능한 이제 과장님, 그 네네. 가운데 있는 그림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장애인 표시라든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표시, 그다음에 영유아 시설이 있다는 표시를 한 그 픽토그램이죠. 그래서 네. 화장실에서 이 화장실은 요런 것들이 아, 할 수 그렇다. 있다. 그림으로, 그러니까 저런 그림으로 경우는 보여주네. 이제 외국인들도 봐도 알 수 있고, 뭐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그 그림이 24hour라고 써 있는 거, 그거는 어떤 거? 24시간 동안 운영한다는 뜻의 픽토그램이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맨 왼쪽에 있는 그거는 어떤 게시판 같은 거네요?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저런 네. 게시판이 아니라 이제 안내도인데 안내판이죠. 예, 안내판인데 안내판.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가이드맵 같은 건가 봐요? 서울시는 이제 좀 삼청동 같은 데는 어쩔 수 없이 계단들이 있잖아요. 네. 계단들이라든가 네. 이럴 때 이제 그것이 있으니까 우회할 수 있는 도로는 이런 네. 거다라고 미리 저렇게 가이드를 그 지도를 통해서 알려주는 그런 안내 네. 게시판입니다. 지금 이제 또 다른 자료 사진이 있는데요. 이게 삼청동입니까? 과장님? 네네. 그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걸 설명드리는 건데 네. 이제 삼청동 같은 데는 저런 계단이 수시로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을 미리 알려줘서 이런 거 알려줄 수 있는 안내판을 표시해라 하는 것들을 네. 이 통합 가이드라인에 담고 있는 거죠. 네. 과장님 또 저 화면을 보시면서요. 화살표가 있네요, 저거는. 저 화살표는 이제 지금 보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그 골목길 같은데 차량이 진입할 때 그 보도 걸을 수 있는 데를 알려주거나 아니면 이제 보도하고 그 옆에 지금 있는 건데 보도하고 차도가 지금 혼용돼 있잖아요. 그런 네. 부분에서 차가 그 속도를 줄이거나 이런 것에 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기는 사람이 걸어갈 이쪽에다가 수 있는 저런 식의 디자인을 하신 거다. 네네. 그런 그래서 거군요. 여기 보도도 오른쪽으로. 같이 이용한다는 걸 표시해서 네. 차량이 좀 더 저감으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네.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자료 사진도 있는 건 화장실 같기도 하고요. 예. 이거는 이제 아니군요. 예, 놀이터네요. 놀이터인데 그 네. 옆에 사진은 이제 청각 장애인도 같이 놀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도 이제 청각이라는 그 감각을 이용해서 놀 수 있도록 저걸 막 두들기면 어떤 소리가 네. 난다거나 그래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네. 그 옆에 디자인은 이제 휠체어를 탄 사람도 탄 어린이들도 이제 놀이기구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저희가 가이드라인에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 다른 자료 사진 또 준비한 게 있나요? 네네. 또 하나 보여주시죠. 보여주시면 예. 저 화장실이 이거 화장실이네요. 네네. 어떤 차이가 있는 이 겁니까? 좌측에 기존은? 보시면은 저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장애인 화장실에 가면 손잡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 하지만 임산부라든가 약간 노약자분들은 옆에 손잡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일반 화장실에도 일부 화장실에는 저렇게 손잡이를 넣어서 이용의 이제 편의를 높인 거죠. 네. 그다음에 그 옆에 가운데 발판은 이제 영유아 중에서는 옆에 기저귀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아이들 기저귀를 가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더 크면은 바지를 갈아피거나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경우에 저렇게 아래에다 발판 같은 걸 놔서 아이들을 서서 갈아입힐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넣는 네, 이 겁니다. 구체적 사례를 보니까 좀 이해가 가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이 유니버셜 디자인은 어떤 지금까지 생각할 때 어떤 편의 시설이라고 하면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위한 거다 그렇죠. 이게 아니라 실제 이제 베리어 프리에는 그냥 차량에서 이렇게 보도를 건널 때 단차를 없애잖아요. 이렇게 휠체어가 갈 수 있게. 네. 그렇지만 보통은 그것만을 베리어 프리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유니버셜 디자인은 그럼 갈 때 우리 평소에 사람들이 미끄러질 수 있어요. 네.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그럴 때를 위해서 미끄럼 방지를 해서 평소 보통의 사람들도 그런 디자인을 통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뭐 안전도 방지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고 안전하고 그런 도시를 만드는 그런 디자인이 좀 전에 자료화면에서 봤습니다만 이 골목길 안에 네네. 그런 식으로 디자인해 놓으면 차들이 가다가 이거 뭐야? 천천히 갈 수밖에 없겠어요. 그죠? 그렇죠. 여기 걸어가는 데를 글쎄 내가 들어온 말이죠. 건가? 잘못 뭐 이런 들어왔나? 생각을 다시 바꾸어서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네. 이제 좀 그 사례를 봤으니까 구체적으로 네네. 봤으니까 조금 전에 이 사례 보기 전에 과장님께서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이 인식과 철학이 다르다. 네. 인식이란 말은 그 어떤 게 다르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인식과 철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니버셜 디자인은 제가 이 유니버셜 디자인 저도 처음 접했을 때 이게 뭐지?
네. 유니버셜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잘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유니버셜 디자인이 이게 유니버셜 디자인 제일 잘한 예다라는 거는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유니버셜 개념이 적용된 디자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뭐 100% 요것은 유니버셜 디자인이 100% 적용됐다. 이건 없다는 거죠. 네. 그런 형식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자,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는 이런 디자인이 적용된 것이 바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일반 사람, 보통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다 네. 편리하게, 안전하게, 쾌적하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편리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디자인 기법으로 바뀌고 있다. 그렇죠. 예. 서울시가 그걸 바꿨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바꾸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중심으로 이제 100%는 없으니까 사례를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유니버셜 디자인의 사례라는 걸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하고. 저희가 공공 부분에서 그걸 계속 적용하면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네. 거 적용하면서 조금 안전하고 편리하고 뭐 그런 도시를 서울시 산하에 있는 아니면 서울시 안에 있는 공공 건물에 이것을 공공 건물 이제 공원 뭐 시설물 다 포함이 되고 지금 있습니다. 뭐 많은 수로 진척되어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이런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공공 건물들이? 예, 저희가 이제 유니버셜 통합 가이드라인은 이제 현재 뭐 편리한 디자인, 안전한 디자인, 뭐 쾌적한 디자인, 선택 가능한 디자인이라 원칙으로 만들었는데 저희가 이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해서 한 2013년부터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2013년. 예, 거기서 이제 사례도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하고. 그럼 서울시 산하의 단체들은 대부분 다 이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해서 다 하고 있나요? 지금까지는 이제 조금 초기 단계로 초기 저희가 단계로. 사례를 개발해서 계속 안내하는 시기였지만 지금 유니버셜 통합 가이드라는 시작으로 저희가 저희 건축물이라든가 도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럴 때 이 유니버셜 가이드라인이 적용됐는가? 그거 이제 확실하네, 그게. 예, 그걸 심의를 해서 이 심의 내용대로 지금 시공할 수 있게 그런 밑받침이 되고자 이제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된 거죠. 그 심의위원회가 가장 큰 무기네요. 거기서 통과 안 되면 서울시의 모든 건축물들은 그런 심의를 통과해야 되는 거 예, 아니에요? 지금도 현재도 받고 있는데 네. 이제 그것들이 이제 기존의 또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심의를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통합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서 이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심의가 될 그럴 계획입니다. 이 민간 부분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공공 부분만 적용을 시키는 거죠, 지금 예, 현재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 네. 배리어 프리 그 장애인에 대한 그 배려를 하는 디자인도 사실은 민간 부분에 강제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제 공공 부분에서 이렇게 조금 더 확대해 나가면서 이게 이런 인식의 확대가 네. 민간 디자인에도 적용이 돼가고 있잖아요. 이제 저희 유니버셜 디자인은 조금 더 범위가 크고 남을 배려하고 그러면서도 그 건축물에 만약 적용이 된다면 민간에서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배려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더 확산이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디자인에 대한 네. 과장님 말씀하시지만 뭐 디자인에 대한 철학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큰 폭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예, 그것이 결국은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네. 또 쾌적하게 안전하게 네. 이러한 걸 지향한다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초등학교 정규 과정에도 이런 유니버셜 디자인 부분들을 프로그램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까 현재? 네, 저희가 2015년부터 그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유니버셜 디자인을 통한 인성 체험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서울시에 있는 전체 초등학교 다요? 전체는 저희가 이제 행령이 그만큼 안 되니까 1년에 한 200명? 이 정도, 200명 정도 저희가 직접 가서 전문가들이 직접 가서 찾아가서 하는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런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을 해보면 이건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인식이고 철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을 하면 아이들이 엄마가 세탁하는데 세탁기가 이렇게 드럼 세탁기 같은 경우 엎드려서 막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이제 사선으로 이제 이 출입구를 꺼내고 하는 데 만들어서 하는 그런 서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제안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예는 이미 일본에서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상용화된 그 세탁기까지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남을 배려하는 인성교육이라는 것을 이제 교육청에서도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청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올해 그 2학기부터는 여름방학에 선생님들 교육을 시켜서 네. 이제 선생님을 통해서 그래서 정규 과정으로 저희가 한 40개 학급에 120
40개 교회 한 120 학급을 네. 저희가 정규 과정으로 넣어서 교육을 할 그런 계획이 과장님 있습니다. 바빠지시겠습니다, 굉장히. 아니요, 저는 안 바쁘고요. 왜요? 저희 이제 또 저희는 선생님을 가르치니까 그 옛날에 한 숫자만큼을 교육시키는 건 똑같고요. 근데 이제 그게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니까 이제 대상은 늘어나고 저희가 하는 건 선생님 교육과 그다음에 교재 개발, 교재 제작을 저희가 지원하고 유니버설 디자인이라 그러면 상당히 뭐 글로벌한 느낌도 들고 보편화적인 느낌도 들고 또 이타적인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해외에서도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적용돼서 하고 있나요? 해외에서 지금 네. 뉴욕에도 디자인 이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고 도경에도 있습니다. 도경에도 그렇습니까? 있고 우리나라에도 경기도에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뉴욕도 마찬가지로 저희와 네. 마찬가지로 이제 좀 사례 중심으로 이렇게 이 뭐 1+1은 아닌 게 이 유니버설 디자인이다 보니 이제 사례 그렇죠. 중심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동경하고 경기도 같은 데는 이제 설계 지침 정도의 수준으로 아주 자세하게 제공되고 있는데 저희 유니버설 가이드라인은 네. 이미 가이드라인에서 설계 지침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어떻게 유니버설 가이드라인이 적용됐는지의 사례를 중심으로 저희가 제공함으로써 이제 이해를 좀 돕고 사실 굉장히 생소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제 지금은 많이들 범프는 돼 있습니다. 서울시가 상당히 앞서가는 거네요. 과장님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그렇죠. 앞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네. 앞서가는 거고 또 저희 이 통합 가이드라인의 가장 큰 특징은 좀 실행력을 담보하는 데 노력했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안 쓰면 아무 소용이 그렇죠.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실행부서와 또 같이 만들기도 했고 그래서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전 과정에 그러니까 시행부터 알겠습니다. 감리까지 거기 이 하는 거. 글로벌 도시 경쟁력 높이는 데도 상당히 일을 담당하겠습니다. 이러한 유니버설 디자인이 서울이라는 아무래도 도시에. 관광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또 기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그런 부가적인 예. 어떤 효과가 되겠죠. 앞으로 향후 추진 계획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향후 추진 계획은 지금 현재 저희가 유니버설 그 확산 계획으로 그 대상지를 정해서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을 성동구 보건소에 올해 사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해서 뭐 보건소의 사례로 이렇게 제공한다거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이미 그 개선에 들어간 공공공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있고 이번에 가이드라인의 시작으로 아마 유니버설 디자인이 조금 더 정책에 전반적으로 확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문화본부 디자인 정책과 변서영 과장이었습니다.